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소외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 소외감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보장금을 적게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흔하게 발생하는 암을 이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는 증권사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소외감은 일반 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이 소외감도 일반암 진단비처럼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또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병자 간편보험, 간편 건강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문의가 있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순서는 강의인데요.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소외감 진단비도 일반암 진단비처럼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흔한 암보험에 대해서 왜 또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좀 약간은 특별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 흔한 암보험하고 다른 뭔가 소외감을 일반한 진단금처럼 많이 줄 수 있는 암보험, 이런 암보험 보기 흔치 않은데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암 진단자금에 대해서 구분을 지면은 크게 이렇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이 있는데, 일단 고해감과 일반암, 유사암 분류하는 그 기준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고해감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낮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돈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일단은 생명보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구분을 합니다. 3대 고해감을 해가지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5대, 10대 고해감을 하는데, 여기에 췌장암, 식도암, 폐암, 간암 등 여러 장기에 대해서도 고해감을 구분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해감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암보험을 가입하실 땐 꼭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고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암은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 그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종합검진이나 그리고 건강검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담보 자체를 조금뿐이 안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유사암, 일반암, 고해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암보험 플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암보험 플랜은 흔히 홈쇼핑이나 TV에서 파는 그런 암보험과 다르게 일단은 90세 만기시고요. 10년 자동갱신이라는 항목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은 당연히 암 수술은 90일. 우리나라 모든 생손보 암보험들이 90일 이후에 면책기간이 있고요. 감액기간은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생명보험에서는 2년 이후에 100%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보험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기본 진단
특징은 기본 담보가 암 진단비, 사망보험 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또한 연계가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 암보험을 들기 위해서 암보험만 들면 되지 무슨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나 상해 사망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담보들을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연계성 담보가 없고 직업 구분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감 구분 없이 최초의 최소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이 이후의 분들도 다른 플랜들이 있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플랜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진단비 가입 한도는 3천만 원, 전 나이 구분 없이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종합보장보험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따라다닐 때, 암보험 드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냐, 이런 경우 있지만은, 일단 고혈압과 당뇨, 암 유병자,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두 가지 이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다 하면은 좀 약간 가입이 힘드신데, 암이 걸린 지 한 5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고혈압만 있다던가 당뇨가 있다 하면은 인수 제한 없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즘 암보험 같은 경우도 어깨 한도를 두기 때문에 2억 한도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한도점을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암보험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어떤 사람은 3천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있고, 암보험 누구나 하나씩은 다 들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암보험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가입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암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맞느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나이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어린아이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소외감이기 때문에 그 완치하는 기간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일자리를 쉬게 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을 쉬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와 지출이 있는데 그걸 2년 정도 평가한다면 내 연봉의 한 2년,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받는 연봉 직장 생활자인데 그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이 3천만 원 있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은 일반암 진단비가 이 플랜에서 3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생식기암도 대장전막내암도 구분 없이, 여자 같은 유방이나 자궁, 남자 같은 경우 전립선이나 방광도 상관없이, 그리고 대장전막내암도 요즘 모든 회사들, 생명보험회사나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대장전막내암은 소외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거 제한 없이 모든 암으로 구분을 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죠. 2,100만 원을 줍니다. 무려 2,100만 원. 저도 암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 다 합쳐봤자 한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한 증권에 2,1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계약 3천만 원에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는 5%고,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다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진단서와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지만으로도 2,100만 원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또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을 포함해서 모두 다 2,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 시에는 일반암 진단 후 유사암이 또 진단했을 때는 미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암 진단비의 내용은 보시면은 주계약 3천만 원, 100% 지급하는 대장전막내암, C코드일 때 당연히 지급되고요. 생식기암 이 일반암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도 30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무제한 지급됩니다. 감액 없이 지급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갑상선암이라든지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들은 2,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0년마다 5%의
주계약의 5%에 150만 원을 환급을 해드립니다. 우리 보통 갱신보험 같은 거 보면은 환급금이 거의 얹거나 소멸형인데 이건 150만 원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암보험이기 때문에 납입 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을 선택하실 때 납입 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굉장한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힘든데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데 보험료도 낼 수가 없는데 그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보험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는 보험은 없거든요. 일반한 진단 시 갱신 전까지 납입 면제가 되고, 그럼 한번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참이라는 담보가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발, 재발, 신생 모두 두 번째 암에 대해서는 또 한 번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신다면 이런 혜택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진단비 보완 플랜으로 일단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암보험이 있어. 비갱신형으로 있고 보험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크게 힘든 걸 봤을 때 그때 보험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암 진단비를 추가하자니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진단비 3천만 원 가입했을 때 당연히 유사암 2,100만 원 나가고요. 나이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남성, 여성 20대 18,000원부터 21,000원, 그리고 30, 40대는 2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50대, 60대가 가장 비싸겠죠. 60세가 마지막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6만 원, 4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다 만기 때 150만 원을 환급받게 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만 원 정도가 더 빠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대 진단비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을 2천만 원씩 추가적으로 담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추가하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150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대 기준으로 만원대, 30대도 만원대, 40대, 50대 2, 3만 원대고 60대 4만 원에서 5, 6만 원 사이로 이 플랜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암보험, 종합보장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액암은 추가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더 특약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특약조도. 일반암이 내가 기존에 3천만 원 있다고 하면 3천 추가하면, 아까 제가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냐고 대충 말씀을 드렸죠. 6천 정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식기암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입하신 분들, 분류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반드시 추가하시면 3천만 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유사암, 우리가 아무리 암보험 하나씩 있더라고 하더라도 유사암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 수준이 보통 평균적인 시장 추세인데, 여기다 2,100만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유사암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도 없이도 금방 또 치료가 가능하시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선암, 착한암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2,1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살림에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은 내가 가입한 암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암이나 소외감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뿐이 안 들어있네? 그러신 분들 보완성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은 완화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아까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플랜들을 하나 추가하신다고 하면은 암에 대한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떨쳐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플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보장성 보험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암보험 하나쯤 아니면 또 3대 진단 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사암, 소외감에 대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보험 나온 것 중에, 지금까지 보험이 쭉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주는 일반암처럼 그 소외감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 추가 플랜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나 보험 많지만은 하나 정도, 아니면 보험이 너무 없는데 하나 정도 추가로 가져가시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실손보험이 있어서 진단비 보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 중에도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사암이나 소외감도 일반암처럼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간편 건강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어제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자입니다. 자, 간편 건강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간편 건강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성애 전문가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보면 이제 간편건강보험이라고 하고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문의 전화가 워낙 많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올 4월 1일에 이제 출시가 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란 건 뭐냐면, 그동안에 보험은 가입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떠한 뭐 3대 질환이든, 뭐 뇌혈관 질환이든, 아니면은 뭐 암이 걸렸든, 이제 그러셨던 분들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특히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보험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유병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건강보험처럼 이제 325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석 달 안에 어떤 의사로부터 재진단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2년 안에 어떤 입원, 수술, 그 다음에 5년 안에 암이 걸리진 이력만 없으시게 되면, 이 실손보험은 가입할 수가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건강하신 분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뒀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뭐 급여는 10%, 뭐 비급여는 20%인 그 면책금을 갖고 있지만, 이 유병자 이 실손보험은 30%인 그 자기 부담금의 그 면책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신 분들은 MRI하고 그 주사치료, 그 다음에 도수치료가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건 또 빠져 있으시고, 약제비도 좀 빠져 있으신데요. 그렇지만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만,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나온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내가 실손이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4,500만 정도가 실비보험이 갖고 계시는데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 좋은 게 뭐냐면 보험사마다 이제 거의 모든 보험사는 70세까지가 가입이 되지만 그 가입 연령은 5세부터 70세까지예요. 근데 한 보험사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보험사무를 두들겨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간편건강보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나는 암 진단은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실손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325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도 충분하게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 요즘은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 일당,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 진단비 등등등 안 아프신 분들 가입되는 조건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하게끔 이번 4월부터는 많이 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편건강보험하고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된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방송 잘 보시고요. 한번 나중에 문의 한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편건강보험은 3대 진단비와 또 수술비, 입원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유병자 건강보험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열 전문가님. 네. 간편건강보험은 4월에 보험이 개정되기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혜택이, 어떤 보장들이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 4월 이전에는 몇몇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은 아예 한 군데 빼놓고는 뇌졸중이라는 거 없었고요. 예. 지금 예전 4월 이전에 간편건강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뇌졸중이 좀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손해보험도 뇌졸중 몇 군데 보험사만 500만 원까지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줬었는데 네. 생명보험사도 지금까지도 한 군데는 그냥 5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월에 개정이 되면서 몇 군데 보험사 같은 경우 또 한 군데는 40대일 경우에는 40세부터 49세일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안 아픈 사람처럼 2천만 원까지도 들어가시고요. 예. 평균 모든 보험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4월 이전에는 10년 갱신짜리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보험사들마다 10년 그리고 20년 많게는 30년 갱신으로 해갖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해서 이 간편건강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20년 갱신짜리 그리고 30년 갱신짜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내가 20년이나 100세 만기가 아니 안에는 보험료가 안 오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간편건강보험을 통해서 유병력자들도 뇌졸중 진단비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간편건강보험의 가입 조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가입 조건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네. 352 조건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수견이 없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에 수술을 하시죠? 아니면 무슨 치료 받으시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 없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나 많이 걸리는 게 이 간편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좀 출시가 많이 됐었는데요. 한 3, 4년 전에도 네. 이 352 중에 2에 많이 걸리세요. 수술. 2년 안에 수술. 있거든요. 예.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단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건강검진하다 용종을 떼놨는데 네네. 그냥 자기는 수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조사를 했더니 수술로 판정되는 경우 해지당하는 부분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월에 변경된 부분이 대형사 중심으로 이제 일부 경증 질환이나 일부 질환 수술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교통사고로 일주일 이내 입원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간단한 수술로 5일 이내 입원을 했다든가 그러면 웬만하면 좀 받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질병 수술을 20만 원, 30만 원 넣을 수 있는데 그래 이런 적이 있으니까 받아줄 테니 한 10만 원에 가입하셔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입 조건은 352 조건을 따르지만은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원래 심사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심사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발견됐다. 네. 이거 제거했어도 간편 건강보험 가입할 수 예, 있는 가입은 길이 있다라는 가능하십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가능하십니다. 예. 그 이제 좀 웃긴 게 예. 생명보험은 시술도 수술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지불하는데 예.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불할 때는 시술은 수술을 안 봐줄 경우가 많고요. 가입을 할 때는 또 시술을 수술로 보고 좀 딴지를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한번 보시고 그 가입을 하실 때는 유의사항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성일 전문가님, 4월에 보험이 개정되면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 나이 제한은 깐나내기는 안 되고요. 예. 네, 5세부터 75세까지. 기존에는 어땠나요? 기존에는 이 실손보험 자체가 없었지만, 뭐, 유병자 실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5세부터, 근데 거의 모든 보험사는 한 군데 빼놓고는 70세까지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보험사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아직 없고요. 아, 예. 우체국도 없고요. 그 손해보험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 유병자 실손을 가입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이게 100% 적립이 안 돼서 그 보험사마다 약간씩 이제 혼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유병자 실손을 또 가입을 하실 때도 많은 보험사가 있지만 그 보험사가 해서 이 보험사가 저렴하니까 요 보험사를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제 대형사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예, 유병자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최소 만 나이입니다. 5세부터 최고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보험 분명히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페널티도 있을 것 같은데 보장 내용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예. 유병자 실손의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요, 입원에 대해서 또는 통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입원 경우는 똑같은 일반 실손처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요. 다만 이제 약제비 특약은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약제값도 8,000원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특약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 바뀐 그 3대 MRI나 도수치료 그리고 영양제 비급여 이런 3가지 선택 진료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거 빠져 있고요. 그래도 자기 부담금 30%지만은 최대 한도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실손하고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하고 약제비가 빠진다는 거, 네. 그리고 선택특약 3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선택특약 3가지가 사실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뭐 도수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좀 실손 가입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또 어떻게 변경될지 지금 4월달 초창기잖아요. 막 나왔기 때문에 허점도 많고 좀 네. 탈도 많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의 허점은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또 특권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노리신다면 한번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른 특약 들어가지도 않고요. 실비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셔서 한번 보시면 아니까 그렇게 해서 보장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김성훈 전문가께서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들이 가끔가다 헷갈리셔 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부담금이 이제 30%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입원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암이 걸려서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 거기에 30%인 1,5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200만 원이 그냥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때는 30%의 조건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최고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전문가님, 유병자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서 보장의 폭은 다소 적지만 가입할 수만 있다면 유병력자들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예전에는 이제 아프셔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나가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꼭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저축을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목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지금은 아무리 유병자라고 하시지만 나이 따라 좀 틀리고 남자는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40대 기준이면 3만 원, 4만 원 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 대비에는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상당히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간편 건강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장단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점을 보자고 하면은 우리 보험 유병자이신 분들 예전에 과거 분들 보시면은 그 보험을 좀 환급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소멸형이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실손은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표준 실손이 1년 갱신 15년 재가입형 100세까지인데요. 이건 1년 갱신 3년 재가입 갱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좀 변경된 약관을 따라갈 수 있고요. 3년 뒤에는 더 좋아질지 아니면 손해율이 더 크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재가입형이고 그리고 갱신 당연히 갱신형이죠 실손은. 그리고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갱신도 있고 10년, 15년, 20년 갱신도 있지만은 최소한 20년 갱신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갱신은 좀 금액대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 과거에 비해서. 좀 해당 조건에 좀 안 맞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납입면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뇌졸중이라든지 유병자 보험에 납입면제가 있다. 이건 보험회사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 납입면제가 들어가 있고 수술, 입원, 그리고 어떤 회사는 간병인까지 불러주는 특약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 전 담보에 대해서 납입면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혜택도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유병자분들 하시면 분명히 뭐 TV에서 안보험 같은 건 하나씩 들고 계실 텐데 유병자 실손 이번에 체크하실 때 반드시 유병자 간편 건강보험도 같이 해서 세트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액 또한 다른 특약들, 연계성 특약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뭐 보험사들마다 굉장히 적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의무적인 특약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연계성 담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번 기회에 유병자 실손뿐만 아니라 나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간편 건강보험을 같이 가시고도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보험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도기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유의사항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 간편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실손보험하고 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유의사항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이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뭐 암이든 어떤 살면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 얼마 돌려받아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저축보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보장만 받으시면 되세요. 그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혜택만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는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해서 20년 이후에 100%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만기 때 100%를 돌려드리는 거고요. 오늘 공시 이율로 따져서 100%를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100%인 만기 환급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편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의 유의사항은 일단 아프신 분들은 한번 계속 유병자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은 한번 계속 두들겨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뭐 얼마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입원한 건 없지만 무슨 도수 치료도 받았고 모두 있었는데 그럼 나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옆에 계신 뭐 설계사님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경미한 병을 앓으셨다면 꼭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 안 하시고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간편 건강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같은 정보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2003년도에 예. 그 실손을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15년 납이었어요. 네네. 15년 납이면서 60% 환급형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갑상선도 왔고, 예. 그다음에 그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갑상선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 단계에 있고요. 네. 허리하고 목 디스크 시술 받은 거는 허리는 완치는 안 됐어요. 네. 완치는 안 된 상태인데, 제가 15년 이제, 올 2018년 15년 이제 만기로 끝나는 건데, 2016년도에 제가 이걸 갈아탔어요. 왜 갈아탔냐면, 실손보험을요? 네, 예. 왜 갈아탔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화재 보험을 들었었고, 2016년도에는 그 생명에 갈아탄 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 15년 만기가 됐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해서 갈아탔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예.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디스크 시술하고 나서. 예. 그래서 도수 치료가 들어가면은 상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밖에 보험을 가입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병자 실손 보험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술 아니고 이렇게 시술한 것도 거의 만 4년이 돼요. 올 9월이면은. 네네. 혹시 도수 치료 받고 있는데도 가입할 수 있는지 상해까지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그 갑상선은 암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항진증이어가지고 예. 약을 2005년도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네.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그 이후로는 약을 먹지 않았고요. 예. 네네. 1년에 한 번씩 병원 다니다가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가지 않았어요. 시청자님 지금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말씀하신 네네.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혹시 있으세요? 다른 보험 되게 많아요. 많이 있으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성일 전문가 또 김성중 전문가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마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갑상선 그 항진증 약 드신 게 한 3년 되신 거죠? 아니, 한 6개월 됐는데 2005년도에 6개월 먹고 예. 그럼 그 계속 지금 이후로는 안 현재 약을 먹었어요.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할 때는 네. 생명보험은 종신저축연금 그 정도만 가입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든 보장성 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이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험을 갈아타실 때 네. 생명보험 쪽으로 갈아타셨는데요. 네. 그 보험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입니다. 삼성생명이요. 네. 예, 여기서 왜 그 당시에 상해 실손 의료비가 빠져 있냐면, 네. 그 도수 치료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예. 목, 허리, 이제 경추요추라고 그러죠? 네. 경추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해 실비는 빠지고 질병 실손만 가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지금도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신 후에 네. 도수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대로 안 받았어요. 이거 갈아타신 후에는 도수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네. 전혀? 네. 그러시면, 네. 지금 저희가 또, 보면 고혈압 판정도 받으셔갖고 약 복용 중이신가요? 네. 고혈압은 몇 년 정도 되셨죠? 고혈압은 2017년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이요. 네. 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그 유병자 실손에 있는 상해 의료비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상해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입하기 전에 보험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보험이 좀 많다고 하고 계시는데 네. 한 달에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2명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따로 떼어줬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둘이만 들어가는 게 100만 원 가까이. 이게 연금 포함, 연금하고 저축 포함이신 거 아니면 보장성 보험만 그러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안 된 거고. 안 되고. 예,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보장성이잖아요. 아니 네. 보장성이 아니고 거의 환급형이에요. 환급 뭐 어떻게 얘기해야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살면서 100% 환급형인 보장성 보험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100%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살아가면서 100% 환급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시고요. 네. 지금 그 두 분의 보험료만 100만 원을 내고 계신다는 거는 아니 둘이 해서요. 그러니까 두 분 합쳐서 예. 100만 원을 내고 계신다는 거는 지금 좀 보험료를 좀 보험을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최고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상해 실손을 가입이 가능하냐, 가능 안 하느냐, 네. 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상해 실손은 100%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68년생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유병자 실손보험이 신기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상해 실손만 가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돈 거의 2만 원? 1, 2만 원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나가시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보험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시청자님.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하셨던 유병자 실손으로 상해의료비 가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네. 답변이셨는데요. 네. 김성중 전문가께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는 언제 오셨나요? 제가 허리가 항상 아팠었어요. 아팠는데 디스크 판정은 받은 거는 그 전까지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 9월 그때 했거든요. 2014년 9월이요? 그때 예, 네. 목은요? 목도 그때 했어요. 특별한 사고는 없으셨는데 이제 평소에 계속 아프시다가 진단을 네네. 받으신 거구나. 20년 이상을 아프다가. 실례지만 뭐 과거에 좀 힘든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일단은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상해보다 도수치료나 이런 거 다 MRI 질병으로 실손 혜택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상해 실손만은 아무래도 가입 가능한 게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해는 또 우연한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가입만 되신다고 하면은 네. 다른 보장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갑상선하고 디스크 좀 크게 이렇게 많이 걸리는 질환들 갖고 계신데요. 네. 일단은 고혈압도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실손 가입 여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입이 가능하시다면은 상해 실손 같은 경우는 그게 유병자 실손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일반 플랜으로 가능을 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알아보셨나요? 일반 플랜들은? 일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예 가입이 안. 생명보험에서 알아보셨나요? 손해보험에서 네네. 알아보셨나요? 생명에서요. 생명보험에서요? 네. 손해보험, 실손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 좀 유리하세요. 만약에 상해 실손만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네. 상해 실손 특약만으로는 MRI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의료, 영양제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같이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건 빠진다고 하더라도 질병 쪽에 실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플랜에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허리나 네. 목 같은 건 부담보는 잡힐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부담보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가입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고거든요. 새로운 사고. 고지를 다 하시고 만약에 손해보험 쪽에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일반 플랜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일반 플랜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유병자 플랜 같은 경우 5천에 20 약재비 빠져 있고 하지만은 네. 뭐 이렇게 뭐 비쌀 수도 있고 좀 저렴한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 부담보를 잡고라도 일반 플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해는 새로운 사고기 때문에 네. 보장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허리나 목도. 네.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가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끝번호 22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73세 남성입니다. 오늘 방송하신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고요. 일단 나이랑 성별만 적으셨어요. 김성중 전문가님. 네. 예. 70세까지가 보통 대부분인데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75세도 검진 없이 아니면은 뭐 사전에 전화 적부 없이도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검진이나 적부를 나갈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서 그 회사 마음이죠, 이제. 예. 그 회사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73세시면은 간편건강보험도 가입을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전혀 안 되신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현재 건강 상태가 뭐 있는 거 다 고지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검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가입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만 맞다고 하면은 네. 가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특별히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문자 보겠습니다. 1066님께서 주셨거든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9세 여성입니다. 3년 전에 어깨랑 허리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성렬 전문가님. 예, 이게 참 우연찮게 제가 어저께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랑 비슷한데요. 네. 어저께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56세 여성이셨는데, 어깨 도수치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그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판단을 했을 때, 요거는 유병자는 말고 그냥 일반 실손으로 고지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어깨 부분은 이제 부담보가 잡히나요? 예, 이제 부담보가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그 심사라는 걸 봅니다. 네. 어떠한 게 아무것도 안 뜨게 되면 그냥 자동 심사라는 경우도 또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유병자 실손을 권유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 실손, 그러니까 일반 뭐 저희 건강하신 분들 그냥 가입이 되는 그런 실손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유병자 실손 꼭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송이 지금 끝나지만 끝난 이후로도 상담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간략하게 남기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